의과대 교수께서 장제은 의원님의 협조 요청으로 본 청문회장에 출석하였습니다. 분주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우리 국정조사 청문회의 취지와 중요성을 이해하시어 자진 출석해 준 데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인의 동의를 구하여 정인으로 채택하여 정인의 자격으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국회 설례집을 보면은 이와 같은 설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뱅이 전 서울대 병원장님 정인으로 선서하고 정인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뱅이 전 서울대 병원장님은 정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실시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선서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오뱅이 정인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안내 받으셨죠? 네, 위원장이 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오늘 정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내에 그 정원으로 인해서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이 조항은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한 정원 답변으로 인해서 다른 목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진솔하게 정원 협조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뱅이 정인께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정원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정원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사합니다. 2016년 12월 14일 오병희. 오늘 이제 정인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세월호 7시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것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여러분들도 진실하게 이제 마지막 이 재보충 신문에서는 여러분들 양심을 걸고 꼭 제대로 된 진술의 기회를 여러분들 갖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희망합니다. 다음은 재보충 신문의 장제은 의원 신문 시작해주십시오. 오병희 병원장님,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서창석 증인의 답변 중에서 2015년 8월 11일 한식당 송암에서의 식사 자리에 대해서 오병희 병원장께서 요구를 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선배의 뜻이라 안수석 등과 자리를 마련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먼저 개인을 떠나서 서울대학교 병원의 명예를 위해서 사실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성태 위원장님을 포함한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은 이 건을 관장하고 있던 우리 병원의 연구부원장 박영주 교수가 연구 개발의 가능성이 보이고 중동 진출을 앞두고 있어서 청와대에서 관심이 많은 사항이다라는 말과 함께 또 서창석 주치께서
위에서 청와대에서 관심 있는 부분이어서 진행을 좀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서는 이를 위해서 공간 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인지 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제가 방 교수를 통해서였는지 제가 직접 했는지 서창석 전 주치 당시 주치의께 모임을 주선해서 의견을 확인해 보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창수 증인 방금 오병희 병원장께서는 서창석 증인이 윗선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진행해야 된다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입니다. 하실 말씀 좀 해주세요. 저기 아마도 오병희 원장님께서는 당시에 여러 사람들한테 전달을 받아가지고 실제 내용하고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 분한테 전달을 받아서 헷갈리셨습니까, 오병희 증인? 주로 그 총괄했던 분은 그 우리 연구 부원장인 방영규 교수였습니다. 이 자리를 이 송남에서의 자리를 만들 때 서창석 병원장으로 직접 윗선의 뜻이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청와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다. 특히 그 YJ 컵스가 중동 진출을 앞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서창석 증인, 어쨌든 송영회가 김석하 교수한테 이 금실에 대해서 알아봐라. 그리고 이것이 방영주 교수한테 보고된 부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알고 있는데 오병희 병원장에게 윗선의 뜻이 있다라는 말을 안 했다는 걸 제가 믿어야 됩니까? 절대로 오병희 병원장한테 윗선의 뜻이라는 말을 한 적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병희 병원장께서 KBS 인터뷰에 그 자리에서 안수석, 서창석, 또 박채윤이 상당히 가까워 보인다라는 그 인터뷰를 하셨죠. 그렇게 보였었습니까? 글쎄요, 뭐 서로 가깝다는 것은 개인적인 판단의 영역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처음 만나는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중동 진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서로 인정하는 분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을 생략해서 답변할 기회가 없었는데 방영주 교수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박 대표하고의 그런 그 방에서의 모임하고 저녁하고의 모임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 교수가 한번 같이 와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니까 핵심적인 말. 자, 그 다음에 서현찬은 오병희 병원장께서 어떤 그 연임을 실패한 부분이 이 YJ콥스의 중동 실패에 대한 좀 보복성 인사라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 혹시나 대통령 주치의가 바로 서울대 병원장에 오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석연찮다. 서울대 병원 내부에서 서창석 주치의가 바로 서울대 병원하고 이상하고 오병희 병원장이 연임이 된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갑작스레 온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복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죠. 주치의가 병원장으로 오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그 상식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서창석 증인 여기에 할 말 있습니까? 뭐 오병희 원장님이 연임을 하시면 좋겠지만 당시에 그 재임 기간 중에 정년 퇴임하는 문제도 좀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제가 처음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이용주